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 알고 계시죠? 그 소설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섬은 마치 동화 속 거인국 같다. 2미터가 넘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더니 마치 땅에 떨어진 장난감을 보듯 나를 내려다봤다. 이건 평균 이상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미지의 거인국에 도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기록에도 남아있다라는 사실. 카리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마르티니크 섬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 이 작은 섬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또 프랑스 화가 고갱이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한국인에게는요, 2013년에 개봉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 전도연 씨가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미스테리를 품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1952년 생태환경 전문 기자였던 로베르 마지리트가 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자연 환경과 동식물을 관찰하고 연구를 하던 목적이었겠죠. 그러다 이 섬에 종착하게 됩니다. 처음 섬에 도착해서 뭔가 느껴지는 이 묘한 낯선 느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저 처음 온 곳이니까 낯설어서 느끼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자료 조사를 위해 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에 나타난 이 원주민들을 보자 이 섬이 왜 그렇게 낯선 느낌이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는데요. 로베르가 원주민 바로 앞에 서서 제대로 쳐다보기 위해서는 일단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들어올려야 했다고 해요. 원주민들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거인이었던 겁니다. 이때 로베르는 유독 이 마을에서 덩치가 큰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곧이어 마을 주민들을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키와 덩치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남자의 평균 키가 175cm, 여자는 162cm였다고 해요. 그런데 원주민들의 키를 조사해보니까 남자가 190cm, 여자가 174cm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균 키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의 경우 남자가 평균 키 183cm, 여자는 171cm 정도인데요. 이걸 고려해도 1950년대 마르티니크 섬의 원주민들의 키는 여전히 상당히 놀랄만 하죠. 그런데 이 로베르가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섬에 온 이래로 계속 낯선 느낌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섬의 모든 것이 다 컸기 때문이에요. 그가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한 포도 농장에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대형 포도를 발견합니다. 포도의 품종 자체가 컸나 싶었지만 조사를 해보니 원래 이 포도의 크기는 약 3분의 1 정도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도의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정상인데 이 섬에서는 유독 4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확인하죠. 같은 품종이요. 조금 더 섬을 둘러보니 평범한 나무 또한 평균 사이즈보다 2배 이상 크게 자랐고요. 일반 개미도 8배나 큰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양이만한 쥐를 발견했다고도 전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원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는 고작 4년 전이었던 1948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거인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으게 돼요. 로베르는 사실 이 섬이 너무도 상식에서 벗어난 환경이었기 때문에 충격과 함께 흥미를 느꼈고 섬에 머물면서 여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 섬이 프랑스 과학 잡지를 통해 세상에 공개됩니다. 당시 마르티니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섬에
존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거대해진다라는 소문이 들게 되자 여러분이라면 바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관심을 보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냐? 말도 안 된다면서 착각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직접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르티니크 섬에 머물던 외부인 역시 키가 커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관심은 극대화되죠. 사람들은 이곳을 난쟁이를 위한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정부에까지 전해지고 정부는 과학조사단을 정식으로 파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사단의 주임 연구원으로 글라베그라는 50대 남성이 지명됩니다. 그는 몇 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섬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위해 머물기 시작했죠. 이렇게 정부까지 개입해서 금방 원인을 조사할 것 같았던 미스테리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왜 이 섬의 존재들이 커지는지 거대화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글라베그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와는 다른 낯선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였죠. 아니, 전체적으로 이 섬의 물건들이 이렇게 작았나? 그런데 이 느낌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본인을 포함한 연구원들의 키를 재봤고 모두 키가 상승했다는 걸 발견합니다. 50대였던 글라베그는 섬에 온 2년 사이에 키가 무려 10cm나 자랐고요. 함께 파견됐던 또 다른 40대 박사는 7cm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성은 만 16세, 여성은 만 15세쯤이면 성장판이 닫히고 키가 크는 게 멈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유전자나 식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40, 50대가 된 성인이 갑자기 키가 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니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키는 커져가고 또 이 섬의 다른 생명체 또한 거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 에반도르라는 이탈리아 과학자가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바로 방사능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그러니까 1902년 5월에 마르티니크 섬 몽펠라 산에서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몽펠레 화산 폭발은 1년 전 이 토요미스테리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화산 분출물의 그 온도가 무려 800도를 웃돌았고요. 이 거대한 폭발력이 도시를 뒤덮여 버렸죠.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4일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봤더니 눈앞에 도시가 정말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 마르티니크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였는데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서 흔적만 겨우 남아있었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곳에 살고 있던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두꺼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수감자 2~3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몸에 화상을 입어서 무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몽펠레 화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디바제시카 몽펠레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섬은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까지 그전에는 죽음의 섬이라고 불렸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탈리아 과학자 에반도르 주장에 따르면 화산 폭발이 이 정도로 강했던 만큼 당시에 방출됐던 방사능 물질도 엄청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물질들이 생명체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죠. 이와 비슷한 예시로는 일본 히로시마를 언급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대가 방사능으로 뒤덮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배 이상 커진 나무 그리고 물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추후 조사를 해보니 마르티니크 섬에 있던 광물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이 모든 것은 방사능이 원인이다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확실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에 피폭된 동식물은 과잉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진처럼 좀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섬에 방사능이 가득 찼다면 원주민들, 사람들조차 단순히 키가 자라는 것 외에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 섬이 방사능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냐라는 데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게다가요, 화산 폭발은 분명 그때로부터 50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섬의 거대화는 고작 4년 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결국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왔지만 어디에나 음모론이 있듯 여기에는 외계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정부의 비밀 실험의 일환이다 라는 주장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떤 학자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내지는 못하죠. 이럴수록 우리의 궁금함은 더해가죠.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딱 이 섬에 들어가서 3cm만 자라고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섬의 거대화 현상은 처음 발생한 지 10년 만인 1958년 갑자기 중단됩니다. 사람들의 성장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았고요. 동식물들 또한 원래 크기로 자라나면서 기현상은 사라져버렸죠. 이후 마르티니크 섬은 카리브의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마르티니크 섬에서 딱 10년 동안 발생했던 거대화 현상은 정말 방사능 때문이었을까요? 여전히 이 미스테리는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